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이 재개발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한 1년 전에, 본 우리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그 감정평가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사전에 이 구역 내에 들어있는 투자 물건이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미리 아는 것이 투자의 그 성공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큰 비결이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 감정평가 예상 사례는 본 콘텐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 절차를 감정평가에 추정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이 재개발, 재건축 추진 절차를 대략적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화면은 사업 단계별로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또 관리 처분, 뭐 이런 단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드렸는데요.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음 화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앞에 화면보다 좀 더 알기 쉬워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별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또 추진위원회 승인, 요 단계를 거치는 단계가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이 50%가 됐을 때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가 됐을 때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거죠. 이것이 한 3년 정도. 조합 설립 인가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한 4년 정도 소요가 돼서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끝나면 관처라고 그러죠. 관리처분 인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쭉 여러 가지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착공해서 일반 분양하고 준공 입주, 그리고 이전 고시 또 청산, 이게 한 4, 5년 걸리죠. 총 한 거의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것이 재개발의 시간 흐름으로 본 추진 절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전자산 평가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감정평가액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말하자면 그 종전자산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나 군 또는 뭐 구청에서 이 감정평가 법인 또는 업체를 두 군데를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서 그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를 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세한 사항은 다음 또 화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가 이제 비례율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비례율이 뭐 1.5다, 뭐 1.4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비례율의 개념은 이 단지가 아니면 이 구역이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수가 됩니다. 그 비례율은 종전자산평가액, 다시 말하면 제가
앞편에서 조합원 감평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 내에 조합원 감정평가액의 총합, 이게 바로 종전자산평가액이 되는 거죠. 이게 분모에 들어가고,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총 분양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게 바로 종후 자산평가액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총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공사비도 들어갈 테고, 금융비용도 들어가고, 기타 조합을 운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걸 뭉뚱그려서 총 사업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총 분양 수익에서 종후 자산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제하는 거예요. 제하고 그것을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이 클수록 사업성은 좋겠죠. 자, 그렇다면 사업성이 좋으려면 당연히 비례율이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비례율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식을 잠깐 보시죠. 총 분양수익, 이 분자니까 총 분양수익이 커지든지 또 총 사업비 이것이 작아지든지 아니면 이 종전 자산 평가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례율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말이죠.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면 조합원들이 반발이 커지지 않겠어요? 분양가가 높이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으면 조합원들이 반발이 커져서 사업 진행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일반 분양가를 높이면 미분양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무턱대고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도 어렵죠. 부동산 상승기에는 일반 분양가를 조금 높여도 완판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앞에 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 자산 평가액의 분모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줄여야 비례율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종전 자산 평가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조합원 감정 평가의 총합인 종전 자산 평가액이 커지면 분모에 있으니까 비례율이 떨어지는 거고, 결국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율을 높여야 돼요. 그렇죠? 높여야 되겠죠?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분담금이 많아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분담금 부담이 적어진다. 결국은 감정평가액이 높든지 낮든지 의미가 없는 거죠. 감정평가액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고 낮다 그러면 나쁜 게 아니고 결과는 같아요. 이게 바로 조삼모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감정평가액이 낮은 것이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평가액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매수할 때 왜 감정평가액을 계산할까요? 전체적인 감정평가액 총합은 낮아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높은 게 좋기 때문이죠. 자, 결국 내 감정평가액이 높으면 내가 내는 분담금은 줄어들고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산정이 되어 나오면 이 조합원들끼리 얼굴을 붉히는 수가 종종 있어요. 결국은 감정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내 물건이 옆집 물건보다
간평액이 높게 나와야 되고, 내 순위가 건너집 아무개 엄마의 순위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만큼 정비구역의 물건을 매수할 때는 예상 간평액이나 프리미엄을 계산하고 매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을, 또 그 요령을, 그 원리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화면을 잠시 보시죠. 사업 전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매매가가 딱 나오죠. 나오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정평가를 한다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 피가 딱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요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관리처분 인가 시점에 가면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양가 딱 나오겠죠.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가는 얼마다, 평당 예컨대 뭐 1,800만원이다 뭐 2천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이가 또 다른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전에는 프리미엄이 없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프리미엄이, 매매가가 조금 상승되면서 감정평가보다 좀 높으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조합원 분양가보다 일반 분양가가 높을 것이니까 이 갭이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 그 단계로 넘어가면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 실제 분양가, 이때 프리미엄이 좀 붙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일반 분양 이후에, 분양이 다 됐어요. 완판이 됐어요. 자, 그랬을 때는 최종적으로 조합원 분양가가 요 라인에 있잖아요. 그런데 분양권 매매가가 딱 요 정도 선이 되면 요만큼 조합원이 얻는 최종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프리미엄은 조금씩 더 붙는 시스템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내가 관심 투자 물건이 구역 내에 있다 했을 때 어떻게 예상 감정 평가액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이때에 투자를 하는 요령이라든지 판단이 딱 서는 거죠. 이때에 관리처분인가, 이때에 그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죠. 내가 잘 투자하는 건지 잘못 투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계속 따라오시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시죠. 자, 제목을 보겠습니다. 빌라 등 공동주택 감정평가액 추정하기. 이게 제목이 이거예요. 물론 이 재개발 구역 안에는 빌라도 있고 맞아요, 재건축을 한다면 공동주택이 있을 테고 또 토지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이런 경우 있는데, 알기 쉽게 우선 빌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빌라의 경우에 감정평가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그 감정평가액은 말이죠. 보통 재개발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 그리고 또 향후 개발 이익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데, 재개발 구역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뺍니다. 뭘 빼냐면은 향후 개발 이익은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고려해버리면 다 뒤틀려 버리니까 재개발의 경우에는 향후 개발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보면은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액은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건 어디에 있나요? 우리 국토부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다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역이 아닌 인근 지역의 공시가격 평균이죠. 평균 비율이죠. 평균으로 곱하면 감정평가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가 투자하려는 투자 물건이고, 인근 지역 공시지가 비율은 그 구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구역 밖의 인근 지역에 비슷한 평형대도 같고 층수도 같고 뭐 조건들이 비슷한 그 샘플링을 서너 군데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들은 가까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시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안에가 재개발 구역이고 밖에가 인근 구역이라고 본다면, 자, 조건은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뭐 20평짜리 20평짜리 똑같은 조건을 찾아야 돼요. 조건이 다르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인근구에 A 빌라가 있는데 이게 매매가 6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 공시가가 4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공시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매매 나누기 이 공시가를 나누면 1.5가 되죠. 이게 공시가 비율이에요. 이게 1.5가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B구역에 가서 보면 이것도 매매가 7천만 원이고 공시가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공시가 비율은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5분의 7이니까 1.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C구역, C빌라, 인근구의 C빌라는 매매가 8천만 원이고, 공시가가, 주택 공시가가 6천만 원이다. 이랬을 때 공시가 비율이 1.3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평균을 하게 되면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 정도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제 편의상 공시가 평균 비율이 1.4니까 1.4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내가 구역 내 투자하고자 하는 빌라가 있어요. 보니까 매매가가 8천만 원이에요. 또 공시가를 찾아보니까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자, 이랬을 때 내가 8천만 원에 사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거죠. 자, 보실게요. 예상 감정가는 따져볼게요. 4천만 원이 공시가예요. 공시가에다가 여기 이제 주택 공시가가 이거죠. 공시가가 4천만 원이고 인근 지역을 샘플링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제가 편의상 설명해 줄게 세 군데를 잡은 거예요. 그 공시가 평균이 1.4잖아요. 1.4고 뭐 더 보수로 하려면 1.3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낮춰가지고. 그래가지고 1.4를 곱하면 예상 감정가는 5,600만 원이 나옵니다.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빌라 그것이 8천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감정가는 5,600 나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매매가 8천이니까 8천에서 5,600을 빼면 이 물건은 예상 피가 2,40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향후 예상 피가 붙을 것을 고려해서 요 정도면 내가 요 정도 피를 줘도 손해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 결정하는 거고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 재개발 구역에 가서 원래의 피가 붙기 전에 사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그런데 리스크가 있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진행이 안 되면 이 행정 절차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거나 늦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 공인중개사하고 상담을 하시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그 예상 감정 평가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틀리지 않죠. 되게 보면 왜냐하면 감평사들도
이러한 원칙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빌라, 이 공동주택 안전평가에 관해서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토지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